오늘 제 주제가 이제 영화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라고 지금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 쇼윈도 속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전시하는 그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직접 그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되어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분들은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남자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현계옥.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나혜석 들어보셨나요? 어허, 나혜석 요분은 좀 이렇게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남자연, 현계옥은 네. 그래요. 우리 참 유관순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영화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영화를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아마 이 영화 보시면 저거 봤던 건데? 라는 아마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속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바로 남자연과 굉장히 연결고리를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한 영화를 통해 그동안 묻혀있던 항일운동 지사들이 재조명받았다. 남자연 지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멋있죠? 이 영화 보신 분 안 계세요? 이 영화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예요. 천만 영화였잖아요. 암살이라는 영화였는데 여기에 이 전지현 씨가 역할을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일제강점기에 이분과 연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바로 여기 남자현. 네, 이 남자연 이분은요 어디 출신이냐면 그 안동 출신이세요. 네. 혹시 고향이 안동이신 분? 이게 뭐 안동하면 왜 진짜 그 양반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딱 떠올리잖아요. 남자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동 사대부 집안의 딸입니다. 소위 그 뼈대 있는 가문. 네, 그 딸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남자연이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사대부 집안으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뼛속까지 정말 그 유교의 그 DNA가 흐르고 있는 그 여성이 바로 이 남자연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연이 그 남편이요 일찍 돌아가세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돌아가시냐면 을미의병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시는데 을미의병이 왜 일어났냐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아세요? 네. 그 을미사변 있잖아요. 을미사변. 그죠? 일본의 그 낭인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국모를 시해했던 그 아픈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의병들이 바로 을미의병이었는데 그 을미의병의 이 남편이 참여했다가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남편을 잃은 이 남자애는요 느낀 거죠. 네, 기필코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고 말리라.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의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직접 그 양잠을 합니다. 왜 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양잠을 해가지고 명주를 직접 뽑아가지고 직접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자신의 그 자식들 다 키워내는 정말 어머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효부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모양처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분이 바로 남자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두 가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어렸을 때 남편을 잃게 된 원인이 일본이었고, 그리고 또 나라까지 잃어버렸으니 일본을 향해서 무언가를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바로 1919년 뭔가요? 3.1운동.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1운동이잖아요. 이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이 3.1운동은 이 남자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남자연이 이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이 서울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막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이 3.1운동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3.1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여성 누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 유관순 있잖아요. 그죠? 3.1운동 하면은 참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유관순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유관순은 10대였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자연은 이미 40대. 예, 40대로 접어든 그런 나이였거든요. 이게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1운동 때 남자연, 유관순이 함께 이곳 서울에 있었다. 그러면 같이 이 종로거리를 같이 걸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손잡고 갈 수도 있었겠구나. 또 한번 상상을 하면 이 남자의 독립선언서를 이게 배포를 하잖아요. 나눠주는데 사실 유관순이 서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자신의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때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갖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 받았던 독립선언서가 아마 또 이 남자연, 이분이 또 건네준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어떤 역사 상상력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런 인물이었는데, 남자연이라는 이 분께서 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요, 남자연 이분이 어디로 가시냐면 압록강을 건너서요, 만주로 갑니다. 이 만주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독립군들이 싸우다가 남자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1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은 거예요. 10명을 다 이렇게 묵기에는.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장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거 좀 이렇게 좀 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장이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 독립군들을 숨겨줬다가는 나중에 이게 또 이게 혼날 수 있으니까 손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연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보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해 싸우는 것 아니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장이 이제 남자의 얘기를 듣고 뭐 추상같이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라고 해서 이제 독립군들을 뜨뜻한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때 남자연 이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스톱! 차가운 독을 좀 가져오시오. 큰 거기다가 차가운 물을 담은 그 독을 좀 가져오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기다 찬물을 딱 부은 다음에 쭉 그 독에다가 독립군들이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독립군들 당황한 거죠. 왜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요. 이 독립군들이 어디 꽝꽝 몸이 언 상태였어요. 거의 동상 직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몸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연 이분께서 이 차가운 독에 일단 들어가서 몸을 서서히 녹여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남자연 그분께서 이제 독립군들 아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몸을 닦여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잘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이 몸 닦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몸 좀 녹인 다음에 뜨끈한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힘을 돋궈줬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남자연은 독립군의 어머니,
이렇게 막 딱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요, 어쩌거나 이 만주에 가가지고 이 독립군들을 잘 보살펴주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분이요, 이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혈서를 무려 3번이나 쓰십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손가락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죠? 안중근 왜 단지동맹 해가지고 이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중근만이 아니라 바로 남자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안중근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1920년 8월 29일, 즉 1910년 8월 29일이 경술 국치일이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린 날이에요. 8월 29일이. 그러니까 같은 8월 안에 광복절과 나라를 잃어버린 날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8월 29일, 그러니까 10년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이 손 다 베어가지고 혈세 쓰면서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싸워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아주 명연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많은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워낙 일본이 막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이 독립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라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여기저기 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현 이분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서로 대립하면 어떻게 됐냐. 라고 해서 이때 또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또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되찾도록 합시다. 라는 호소하는 모습을 이 남자인 이분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었냐면 1930년대에 가면요. 일제가 진짜 그 시기엔 정말 그냥 계속해서 팽창하는 어떤 그런 시기였거든요.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점령해서 만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만주국 세운 그 기념일을 딱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거 문제에 따라서 그 당시 국제연맹, 지금의 이제 국제연합, 유엔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국제연맹에서 이거 만주사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조사단이 파견이 돼요. 그때 남자연이 이거 기회다. 세계에 우리의 독립을 알 수 있는 정말 기회다. 라고 해서 이때 또 자신의 손가락을 뱁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요. 조선 독립원. 우리는 조선의 독립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국제연맹에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이 남자현은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고 좀 소극적인 어떤 그런 그 보호하는 어떤 보존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남자는 또 한 번 변신을 합니다. 보세요. 정말 유교적인 어떤 그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독립군에 들어와서 독립군들을 함께 하려는 어떤 함께 묶어내려는 그런 모습들 보였잖아요. 이제는요. 자신이 그 독립운동의 현장에 직접 투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일제강점기. 그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이에요. 네, 바로 사이토 마코토 총독.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죽이겠다. 누가? 내가. 그래서 총을 들고 서울에 잠입을 했는데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노린 사람이 많았어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사실은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 대한 그 암살 계획들을 여러 단체와 여러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약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본으로서는 이 남자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총독, 암살 뭐 이런 어떤 그 계획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연을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홍순사, 순사 알죠? 순사. 그 당시 조선 경찰인데 이 홍순사가 결국 이 남자연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신문을 해요. 너 누구냐? 너 여기 왜 왔냐? 목적이 뭐냐? 계속 신문을 하면서 체포영장까지 딱 들고 온 그런 상황이었죠. 남자연이요. 밀리질 않아요. 그 신문은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야 잡히면 난 또 끌려가겠구나. 이게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데 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따박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를 체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독립이 안 될 것 같으냐? 나 남자연이 비록 체포되더라도 제2의 남자연, 제3의 남자연, 제4의 남자연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너가 나를 체포한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체포한 것이다.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떤 한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연의 시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대 되면요. 제가 아까 그 만주사변 일제가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주 이 고위 관리들이 굉장히 만주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만주의 그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또 하게 됩니다. 하얼빈에서 거린 노파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추격을 하면서 딱 잡았더니 저 할머니 바로 이 거린으로 변장을 하고 변신한 거죠. 왜냐하면 여성이니까 의심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거린으로 변신을 하고 바로 그 만주 고위 관리국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던 이 거린 노파가 바로 남자연이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사람이 지금 전력이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하게 됩니다. 61세 그 노인분을 그렇게 고문을 했다는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남자연도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일본에 의해서 내가 죽느니 내 스스로 죽겠다. 라고 해서 단식투쟁을 시작을 해요. 단식투쟁을 하면서 그 영양실조와 정말 기력이 쇠하던 과정 속에서 결국 일본이 뭐야, 우리도 죽겠다 야. 라고 해서 그냥 너 나가라 야. 해서 그냥 내보냅니다. 내보냈는데 지금 누워있는 분 보이시죠? 이분이 바로 남자연 이분이신데 나왔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그때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이 돈을 한 250원 돈을 당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돈 되는데 이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 전부를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되면 독립 축하금으로 보태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걸 다 내놓습니다. 결국 이 돈은요 나중에 광복되고 나서 실제 3.1운동 그 기념식장에서 광복 직후에 김구, 이승만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더 놀랬던 건 뭐냐면 이때가 지금 돌아가신 때가 1933년이세요. 이 1933년은요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예요.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막 영토를 막 확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정말 잘 나가는 때예요.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합니다. 그 당시 그 지식인들은 느꼈던 것이죠. 더 이상 이 조선은 독립이 안 되겠다. 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이 다 식민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변절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연은 자신이 모은 돈 다 내놓으면서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내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독립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여성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맨 마지막 그 유언은요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그 살고 죽는 것은 먹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그 정신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독립은 정신에 있다.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념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마라. 우리는 독립한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게 됩니다. 3.1운동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인물 남자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이제 알았어요 정말. 그죠? 오늘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더 오래 모를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정말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삶,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시니까요. 꼭 오늘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성을 제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현계옥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영화 속의 그때 그 인물들이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영화도 사실은 뭐야 저것도 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 영화 속의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을 떠올리게 한 거였어 라는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자, 한번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中国から来た4ケースもご存知ですか？チョンチェルさんの秘書役を務めているキリシタミンです。最近形状に開いたそうですが、あいにく4ケースの顔を知る者がいません。その女さえ捕まえればチョンチェルさんの首を取ったも同然です。 네, 바로 요 여인. 이게 의열단원들을 다루고 있는 그 영화였잖아요. 바로 여기에 등장했던 이 한지민 씨. 여기 이제 영화에는 연계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계순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현계옥. 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현계옥은요, 기생입니다. 진짜 이 극과 극의 여성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요, 이 현계옥이 어떤 인물이냐면, 얼굴 좀 보세요. 굉장히 곱죠. 예. 전통적인 어떤 그 여성 미인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문의 조예가 깊고요. 그리고 춤과 가야금에 대적할 이가 없던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의 명기. 현계옥을 따를 자는 없다. 그렇게 가야금을 잘 탔대요. 제가 그 현계옥의 가야금 타는 소리를 들려드릴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정말.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서 그 소리를 연상할 수 있는 가야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이 춤에 그렇게 되겠대요. 춤사위 중에서 특히 승무 있죠, 승무. 이 승무를 그렇게 잘 췄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그 그림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어쨌거나 지금 거기는 술집일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승무라. 이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케 만드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무, 그 춤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손끝하고 발끝의 그 움직임이 옛날에 안 보였는데 요즘 그런 게 잘 보이더라고요. 네. 이 현계옥에게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 대구 출신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대구 출신인데 이 대구에 누군가가 방문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정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누구의 형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 소설 기억나세요? 운수 좋은 날. 그 운수 좋은 날 소설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름 비슷한데. 현진건. 현진건. 이 현진건의 형이에요. 네, 형인데 이 현정건이 딱 대구에 왔는데, 그래서 한번 대구의 그 명기 현계옥이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한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현정건의 모습을 보고 현계옥이 fall in love.
혹시 불꽃 튀는 사랑을 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완전 불꽃 튀는 사랑에 그냥 푹 빠져 버리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 현계옥은요, 진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오로지 현정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현정은 독립운동가니까 대구에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현계옥도 대구 다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하는 그 모습. 그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대구 명기 현계옥이 등장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현계옥을 한번 술 한번 해보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현계옥은 이미 마음이 떴어요. 이제 자기가 오로지 사랑하는 남자 누구? 현정건. 그러니까 어느 돈 많은 전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이 현계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현정건이 뭐가 그렇게 좋아? 너 그거 알아? 너 현계옥, 너도 현씨지? 너 현씨지? 너 현정건 그렇게 좋아해? 너 그러면 이렇게 현씨랑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알아? 이게 돼,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거물년이잖아요. 거물년 2개 물으면 더 검어진다. 야, 더 안 좋아져야. 이런 거 하지 마. 나랑 좀 만나자. 야, 나 돈 많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현계옥이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아까 한문의 조예가 깊다 그랬잖아요. 그 전시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 씨와 전 씨가 만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시오? 현 씨와 전 씨가 만나면 가축이 되는 것이오. 이게 가축 축자거든요. 짐승이 되는 것이오. 현 씨가 만나서 더 검어진다면 현 씨와 전 씨가 만나면 내가 짐승이 되고 싶소? 야, 이거 꼼짝을 못하면서 물러났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로 올라와 있는 현계옥 이 시점에 아까 이야기했죠? 3.1운동이 또 터지게 됩니다. 이 현계옥이 3.1운동에 참여했을지 안 했을지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3.1운동 때 서울 지역에서도 이 기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추측컨대 현계옥도 역시 그 3.1운동의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운동가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의 행보를 봐도 저는 추측컨대 현계옥도 역시 3.1운동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 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종로 한복판에 그 남자현과 유관순과 현계옥이 함께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1운동이 딱 시작되고 끝나는 그 과정에서 서울에 있었던 이 현계옥은 종족을 감춥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현계옥은 그가 사랑하는 남자, 바로 현정건이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현정건이 어디 있었냐면 만주 쪽, 상하이 쪽, 이제 독립운동가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현정건을 찾아간 거예요. 가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동지로서 현정건과 함께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이 현계옥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연도 마찬가지지만 현계옥에도 이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갔는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당시에 의열단, 아까 영화 보시잖아요, 밀정. 그 의열단에 내가 한번 가입해 보겠다. 의열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총과 폭탄을 들고 딱 던지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폭력 투쟁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의열단장이 누구였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 김원봉인데요. 이 당시 이 김원봉에 걸린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무려 320억.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의열단에 들어가서 내가 의열단으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까? 이분 기생 출신인데 와,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변신을 지금 3.1운동 계기로 해서 딱
막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원봉이 누구요? 저는 대구 기생 출신 현기혁입니다. 여기 왜 왔어? 그런 거예요. 저도 의열단원이 되고 싶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렇겠죠. 김원봉 여기 지금 얼마나 목숨 내놓고 싸우는 곳인데 어디서 그 당시 관점에서 어디서 그 대구의 그 기생 출신이 와가지고 이 의열단 한다고 그래? 뭐야? 라고 해서 맨 처음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이 현기혁이요.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랑하는 남자의 동지가 되고 싶어 하던 그런 마음. 진짜 완전히 사랑에 꽂힌 거예요. 폭탄 들 수 있습니다. 총 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현기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이 의열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어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배워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뭐 엄청나게 막 능수능란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열단장 이 김원봉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당시 관점에서 이 여성 의열단으로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 많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의열단에 폭탄을 날라야 되는데 얼마나 감시가 심하겠어요. 예. 그때 이 현기혁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현기혁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의심의 눈초리, 자기를 누군가 추적하는 어떤 그런 눈빛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휘리리리리리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 팔짱을 딱 끼고요. 외국인 앞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오? 근데 예쁜 여성이 딱 와서 팔짱 끼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Can you speak English? Just talk, talk, tal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잠깐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의열단으로 활동하는데 당시에 회자가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남장한 현 여사.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진짜 애띤 얼굴.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말도 잘 타고요. 폭탄지조법, 육혈법 총이에요. 외국어에 능했던 현기혁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로 회자가 되었던 어떤 그런 인물이 바로 현기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남자 누구라고 그랬죠? 그 현정건. 현정건이 일찍 죽어요. 근데요. 이 현정건이 죽는 그 순간 이후로 현기혁의 종종은 사라집니다. 그 현기혁이 남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란화병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어떤 이야기에서 따온 거예요. 목란이라는 그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란 이 딸이 남장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목란이 병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기에 빗대서 자신의 인생을 그려낸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란화병인데요. 목란화병. 압록강 강변에 구름은 막막하고 만주 모래벌판에는 북풍이 세차구나. 목란은 이미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군영으로 가 화병이 되었다. 약간 군기를 조금 넣었어요. 멋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현기혁이 단지 사랑하는 남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임무를 끝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 목란화병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또 다른 나의 사랑 조국을 위해서 그는 변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의 얘기가 왜 지금까지 안 알려졌는지. 그렇죠. 예. 일제 강점기 현계옥이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지금 남자현, 현계옥 이 두 분은 항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대부집 여인에서 또는 기생에서 항일 투사로 바뀌었던 그 모습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분기점이 3.1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설명드릴 이분은 그 둘의 그 궤적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나혜석을 그린 영화였어요. 제가 영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영화라 필름이 없어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어디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일단 그 포스터로 제가 이 개인이 구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봤는데 이게 화조라는 영화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스위스 알프스 파리까지 현장 가서 이렇게 촬영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뭐 지금은 너무 당연했지만 옛날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윤정희 씨가 주연을 했네요. 보니까 그죠? 바로 이 나혜석을 그린 그런 이 영화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이 나혜석 이분은요, 그냥 삶 자체가 한국 여성 최초.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면 다 한국 여성 최초. 그냥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최초가 되는. 우리 한국 여성사에 뭐가 있지? 최초 누구지? 하면 나혜석. 최초 여성 누가 있지? 나혜석. 그 대단한 그런 분이에요. 남은희 씨의 고모 할머니세요, 사실은. 근데 이 나혜석은요, 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진명여고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때 이게 대단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그래서 진명여고를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이것도 최초예요. 하여튼 일본 여성 저 유학 갔던 최초. 하여튼 모든 최초의 수식은 다 이 나혜석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딱 갔는데 이때 이 나혜석의 그 문제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나혜석의 그 좀 이게 수원 출신인데 집안이 굉장히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학교도 가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여자가 학교를 가고 일본에 유학을 한다는 거 이거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만큼 집안이 좀 넉넉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첩을 좀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자신의 어머니가 속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얘기할 수가 없는. 왜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냥 당연한 문화로 다들 여기고 있었잖아요. 여자 입장으로서 뭔가 좀 남편한테 좀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 나혜석이 바라본 거죠. 뭐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동경에 유학을 갔을 때 글을 하나 씁니다. 정말 파격적인 그런 글인데요. 현모양처? 현모양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냐면 현모양처라는 게 맞습니까? 그럼 혹시 현부양부 들어보셨습니까? 현부양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성들에게만 현모양처라는 이야기를 합니까를 1914년. 야. 이 당시에 이런 것,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발이거든요. 왜 현모양처? 왜 현모양은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 모습을 이 어린 나이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유학 시절에 또 글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K 언니 편지 글식으로 쓴 거예요. 왜 여성들은 여성 교육 운동가가 나올 수 없느냐? 큰 여성 교육 운동가도 여성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여성은 없고 남성들만 교육 운동가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K 언니 우리도 어서 공부해 가지고 사업합시다. 이 사업은 교육 운동 이런 거 우리도 합시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집에 가두어 두고 있는 어떤 그 현실을 이 나혜석은 깨고자 했던 게 이미 10대, 20대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웠을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나혜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보시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혜석이 운명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시 3.1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고리 지금 되고 있죠. 이 3.1운동이 딱 벌어지는데 이 나혜석이요.
이화학당 만세 사건의 연루가 돼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화학당이면 누가 다닌 곳이죠? 유관순이잖아요.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만세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 유관순이잖아요. 뭐 그렇다면 그 배우가 나혜석일 수도 있겠구나. 이 이화학당 그 만세 사건의 그 배우로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 나혜석도 그러니까 참 그 당시 그 신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나혜석은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전개했던 그런 인물인데 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남자만, 나혜석이 만난 남자만 4명. 알려진 사람만. 네. 제가 지금부터 그 남자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혜석의 첫사랑 최승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저랑 닮지 않았나요? 나혜석의 첫사랑 최승구인데요. 혹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첫사랑에 대한 추억.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첫사랑이 곧 지금의 남편이신가요?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이게 또 이 카메라 잡힌다고 또. 다 이야기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 나혜석에게 이 최승구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은데, 이 최승구가 폐결핵으로 일찍 죽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한 남자예요. 이미 결혼을 한 남자인데 이 일본 유학 시절에 사실은 이 최승구가 그 나혜석의 오빠의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아마 이 남자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춘원 이광수. 이광수 역시 유부남입니다. 네, 유부남이에요. 지금 이 나혜석과 만나는 제가 설명드린 이 4명의 남자는 모두 다 이미 결혼한 남자들이에요. 이 춘원 이광수와 또 이 사랑을 나눴던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아요. 나혜석은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 그게 다 그 기사거리예요. 나혜석은 다니면 다 기사거리이기 때문에 나혜석이 좋아했던 남자를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다 뿌리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혜석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남편이 될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애인들이었다면 남편이 될 건데요. 결혼이 신문에도 나오네. 이 정도로 지금 보니까 신랑 신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남편이고 여기 나혜석이에요. 지금 여기 김우영, 그죠? 김우영과 지금 미술학원 왜냐면 지금 화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지금 나혜석 양이 지금 결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남편 얼굴 제가 예배당. 너무 거뭇거뭇하게 잘 안 보이시죠? 예. 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잘생겼네.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잘생긴 이 남자를 나혜석이 사랑해 이게 아니었어요. 이 김우영이 나혜석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6년 동안 쫓아다녀요. 6년 동안. 제발 나랑 결혼해 주세요. 제발 좀. 근데 이제 그 뭐 최승구 그다음에 이광수 이렇게 지나오면서 계속 매달리니까 결국 이 김우영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왜 3.1운동 그 만세 배우 사건으로 옥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변호사, 그 변호해준 인물이 바로 김우영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당신을 변호해주게 나 참 사랑해줘! 라고 하면서 결국은 결혼에 꼬린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진짜야.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어. 조건을 내겁니다. 감히. 그 당시에. 네, 감히. 혹시 결혼하실 때 그 남편에게 내건 조건은 뭐가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진짜? 자, 하여튼 뭐 조건들이 아마 있으셨겠죠. 자, 어디 한번 그 나혜석의 결혼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생 지금처럼 사랑해 줄까? 이거는 근데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다 이 정도는 하죠. 그죠? 예.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두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아, 자기 일에 그렇죠. 몰입하겠다.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말 것. 아, 내가 그림 그려야 되는데 뭐 애를 키워야 된다, 뭐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그림 그리는 거에만 집중하게 해달라. 사실 이게 첫 번째 조건을 딱 남자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두 번째 조건에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말라. 내 직업에 방해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한참 생각한 다음에 알았어 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혜석의 결혼 조건 세 번째 진짜 궁금하네요. 이겁니다. 최승구. 본인 첫사랑 묘지에 세워달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최승구. 그 첫사랑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 신혼여행도 최승구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그래요. 오마나 세상에. 이거를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이제부터 고민이 될 것 같아. 이건 지금 첫사랑 못 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노골적으로 남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첫사랑 너무 좋거든. 나 잊지 못해. 너 그거 인정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꺼내기조차도 어려운데 이 당시에 이거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쉽진 않잖아요. 이 당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네 번째 조건. 놀라지 마세요. 네 번째 조건. 나혜석의 결혼 조건 네 번째 조건 발표합니다. 전처 딸 대박. 시어머니 전처 딸과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야 이거 이야. 시어머니는 안 모시겠다. 이 조건을 만약에 지금 내 건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결혼 과정 속에서 굉장히 티격태격하겠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장가 안 간다. 장가 안 간다고요? 네. 저도 지금 장가 안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참 더 고민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표현인데 김우영이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나혜석. 다 오케이. 다 오케이. 너 하고 싶으면 다 해. 나랑 결혼만 해줘. 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나혜석은요, 그림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되죠. 정말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 자화상이다, 아니다, 다른 여인을 그린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얼굴을 잘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 밝은 표정인가요? 밝은 표정은 아니에요. 지금 머리 모양으로 봐서는 이 머리 모양을 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신여성인 건 맞아요. 그죠? 예. 전통적인 여성은 아닌데 신여성의 어떤 표정 자체가 그렇게 밝고 유쾌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네. 이런 것들은 나혜석이 자신한테 심리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런 조건을 내걸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톤 자체도 살짝 밝지가 않죠. 좀 어두운 그런 톤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다음이 농촌 풍경. 굉장히 그 그림의 그 질감 자체 두꺼워요. 두껍고 좀 무거운 느낌들을 지금 그렇네. 주고 있구나.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혜석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희. 이 그림도 지금 사실은 왜 캉캉춤 알죠? 이게 다리 번쩍번쩍 딴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린 거예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그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뜻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좀 굉장히 용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 나혜석이 결혼하고 나서 이 그림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이 그림 전시들을 보려고요. 몇천 명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진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여리화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편 김우영 있잖아요. 이 김우영은 사실은 친일 관료의 길로 들어가요. 친일 관료의 길로 들어가는데 나혜석이 이 남편 친일 관료의 길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조금 더 다른 또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영화 보셨던 그 밀정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저 옆에 있는 여인분 누구시라 그랬죠? 현계옥, 그죠? 영화였잖아요.
이 밀정 이게 어떤 영화냐면 의열단원들이 폭탄 나르다가 일본한테 잡히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사건의 그 의열단원들을 또 이 나혜석이 숨겨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나혜석은요, 적극적인 항일 투사는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도 외면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남편이 친일 관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의열단원들을 숨겼다. 이것도 저는 또 다른 남편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스페인 국경인데 스페인을 갔다는 얘기일까요? 지금도 사실 스페인 가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너무 머니까. 근데 지금 스페인 국경이면 스페인을 갔다가 그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나혜석은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세계 일주를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직접 스페인에 가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이 사진이 바로 이 세계 일주 떠나기 남편하고 떠나기 전에 그 나혜석과 김우영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세계 일주가 이 나혜석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나혜석의 운명은 세계 일주를 떠나기 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세계 일주는 함부로 떠나시면 안 돼요. 일단 세계 일주 떠나는데 자식들을 냅두고 가요. 1년 반 동안 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도 자식들을 냅두고 이게 세계 일주 이게 쉽지 않죠. 이 당시는 더더욱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가요. 나혜석은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일주 과정에서 당시 그 천도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최린, 이 최린을 만나서 운명적 사랑에 빠집니다. 어떡해. 아까 남편하고 같이 갔잖아요. 어떡해. 나혜석의 연인 최린이 따단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금 봐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어쨌건 이 나혜석과 이 최린이 정말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지요. 최린이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내가 김우영과 혹시 이혼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만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혜석과 뜨거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우영이, 남편 김우영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것들 또 신문에 다 나요. 다 신문에 나거든. 나혜석의 움직임 다 신문에 나요.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이혼 고백서. 남편 김우영도 다른 여자랑 또 있었어요. 예.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남편 김우영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이때 최린, 그렇게 너만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최린도 결국은 나혜석한테 이별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두 남자한테 어떻게 버림을 받은 건데 사실 이 두 사람 다 최린도 유부남이거든요. 예, 유부남인데 어찌 본다면 이 두 사람들도 부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외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최린과 김우영은요, 이후에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나혜석은 바로 이 사건들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이 남성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는 것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죄를 논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이 당시에 나혜석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혜석은 그 시대에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이 뭐냐면 바로 이 이혼 고백서라는 겁니다. 와, 이 이혼 고백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대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오. 그네들은 첩살림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허허 이 호탕한 성품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것이오. 조선의 남성들아, 그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그 시대의 어떤 그 억압 속에서 숨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그리고 자신을 버린 또 한 남자가 있죠. 그 남자 누굽니까? 최린. 그 최린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바로 최린을 상대로 정조, 이게 미투예요. 이게 미투 운동의 효시라고 저는 보면 됩니다. 최린이 나를 겁탈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조율이 소송을 걸어요. 정말 이혼 고백서와 소송,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들에 대해서 그저 어두운 곳에 숨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에게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글과 소송을 남겼던 인물이 바로 나혜석. 하지만 그 시대가 아마 지금 나혜석이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우리는 위드유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는 모든 남자 여자들이 다 나혜석을 뭐야 쟤 뭐야 예, 라고 하면서 이 나혜석의 그 그림 세계는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요. 옛날에 결혼하자마자 그 수천 명이 모였던 전시회에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나혜석은 완전히 낙인 찍힌 그런 불륜의 여성으로 도저히 이 사회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여성, 완전히 낙인 찍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나이 53세,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차기 헌옷, 소지품 없음, 성명 나혜석. 무연고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도 버렸고 자기의 자식들도 버렸고 남편은 당연히 버렸고 아무도 없는 그 무연고자의 모습으로 나혜석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남자현 이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그 여성 그 육아의 어떤 그 DNA가 흘렀던 그분이 3.1운동을 기점으로 항일 투사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 모습. 그리고 현계호. 정말 기생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어떤 그런 출신이었지만 역시 3.1운동을 기점으로 정말 그 폭탄과 총을 다뤘던 의열단에 들어가서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현계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바로 항일의 깃발을 흔들었다면 바로 이 나혜석은 반봉건의 깃발, 즉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사회에 대해서 아니요, 인형이 되길 거부했던 바로 그 나혜석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화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자신의 그 삶을 던져가면서 변화를 요구했던, 그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여성들이 분명히 남성과 함께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3.1운동, 3.1절 기념식 이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관점에서 봐도 쉽지 않을 그럼요. 그런 용기가 있는 여성들. 그렇죠. 예. 오늘 2,000명 중에 3명 얘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또 해주시죠. 소개해 주신 그 인물들 외에도 네. 한 2,00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유관순 누나만 알고 계실까요, 다들? 그렇죠. 오늘 사실 아까 제가 첫 질문에 남자연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현계호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나혜석 아나? 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현지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남녀 평등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선으로 좀 돌려서 역사 속에서도 남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분명히 한 축으로서 당당히 역사를 이끌어왔던 주체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왜 유관순만 알고 있을까? 바로 그 발굴이 많이 안 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돼요. 기억하셔야만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역시 최고의 명 강사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